며칠 뒤 궁궐이 불타게 됩니다. 지난 시간 임진왜란 전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조선은 이번에도 일본이 공격해봤자 남해안 일대만 노략질하는 외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1년 정도는 거뜬하다고. 그러나 당시 조선이 예상했던 10,000명을 뛰어넘은 약 16만 병사가 부산에 상륙합니다. 당시 일본군은 군사를 나누어 이동했는데 육군의 16군과 수군으로 나뉘었습니다.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 제2군 가토 기요마사, 제3군 구로다 나가마사. 모두 얘기하면 입 아파지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절대 편집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16군 중 조선으로 움직인 군사는 9군까지였고 그마저도 8군과 9군은 대마도와 이키섬에서 5분 대기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 임진왜란을 울리는 첫 신호탄으로 부산진을 공격합니다. 부산진을 공격하러 온 일본군, 조총을 무차별로 쏴버립니다. 물론 조선군도 맞서 싸웁니다. 당시 부산진을 지키던 사람은 부산진 첨절제사 정발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전투 규모는 조선군 800여 명, 일본군 18,000여 명이었습니다. 역시나 계란으로 파헤치는 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산진은 반나절 만에 무너집니다. 부산진 전투로 인해서 정발장군 포함 부산진의 대부분 백성이 죽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 7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산진을 점령한 일본군, 곧바로 동래성으로 향하는데 여기서 고니시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부산진에서 어떻게 됐는지 봤으니까 행복하겠지? 그러고는 당시 동래 부사였던 송상현에게 플랜카드를 보냅니다. 길만 빌려주면 아무도 안 죽임. 쿨하게 씹는 송상현 장군, 일본군 동래성을 공격합니다. 동래성 역시 2시간 만에 점령당합니다. 한편 일본군의 침략 소식을 들은 선조, 당황합니다. 급히 신립을 불러 일본군을 막게 합니다. 충주로 떠나는 신립. 충주에 도착한 신립, 많은 분이 모르셨을 사실은 실제 신립 장군이 싸운 장소는 탕금대가 아닌 탕금대 앞 달천평야입니다. 어쨌든 전투를 시작한 신립, 당시 모였던 조선군은 16,000명, 일본군 제1군 18,000여 명. 싸움될 거라 생각한 신립, 당시 최강 조선 군기병으로 돌격합니다. 그런데 조선군이 조총 앞에 괴멸당합니다. 당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는데, 첫째, 당시 달천평야의 논밭이 축축히 젖어 늪지와 같은 상태가 되어 속도가 느려져 군기병 특유의 치고 빠지기가 불가능했던 점. 둘째, 진을 칠 때 배수진을 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전투력을 극한으로 올린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기면 상관없지만 질 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전멸입니다. 결과는 신립의 패배였습니다. 패배한 신립, 탕금대에서 투신자살합니다. 신립의 패배 소식을 들은 선조, 패닉에 빠집니다. 고심 끝에 나온 해결 방안이 있었는데 바로 런이었습니다. 짐 챙겨라 얘들아. 저 멀리 도망가서 명나라한테 도와달라 하자. 그렇게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개성 평양 방면으로 튑니다. 선조가 도망갔다는 소식은 곧 백성에게도 들어갑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 왕은 모든 백성의 아비라면서. 한양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한양에 있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피난 갑니다. 1592년 5월 2일 일본군이 한양에 들어옵니다. 선조를 잡을 생각에 신이 난 고니시. 그러나 이미 방패버린 선조. 고니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 당시 일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진 지키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히데요시에게 콜 때린 고니시. 괜히 얘기한 고니시. 어쩔 수 없이 술래잡기 하는 고니시.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하고 며칠 뒤 누군가에 의해 경복궁이 불에 탑니다. 조선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듯 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